그러니까 그 뭐라노 군 내담자 중에서 과거 이야기 또 부모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안 하고 싶고 현재 이야기만 하고 싶은 내담자들 그때 이제 어떻게 상담자가 근데 또 이 내담자가 우울이 높은 그런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상담을 기본 맥을 잡아야 될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우선 이제 가거나 원가족이나 또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는 내담자들은 그냥 우리가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나 가족을 얘기하고 싶지 않는 내담자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힘든 건 지금 안 하고 싶다. 왜? 지금도 현재도 힘들다 적응하기가. 그런데 내가 들추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워놨던 거를 또 가져와서 내가 더 힘들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내담자의 사인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힘드냐. 그럴 때 내담자께서 지금 우울을 오랫동안 그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 약을 먹었고 또 ADHD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단받아서 계속 약을 먹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본인이 적응하는 부분에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내담자.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관계라는 게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족까지 그것을 얹고 싶지 않다. 왜? 가족은 변화될 것도 아니고 나를 때렸던 아버지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뭐 가난한 부모가 돈이 있어진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족 이야기는 변화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이건 뭐 어느 내담자든 상담사든 내담자든 교육 분석 받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맞아요. 그럼 우리 그냥 현재 이야기를 하고 해도 상담이 진행되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별칭으로 뭐 그걸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별칭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나방, 그 다음에 꼬챙이 이런 이제 그 행동의 특징을 우리가 이름을 별칭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방법은.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싶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1단계는. 왜? 내담자가 힘드니까 걱정 마라. 안심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울한 내담자들은 첫째는 에너지가 딸려요. 어느 정도로 에너지가 딸리냐면 그냥 내가 하루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밥을 먹고 잠자고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이게 뭐가 힘드냐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울이 심한 사람은. 특히 이제 이 RC2, 그 다음에 성격경유 오윤에서 인트로, 이게 이제 낮은 긍정 정서잖아요. 별로 삶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고 힘도 깔아주고 이런 내담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 이런 내담자들. 좋은 이야기는 힘이 되는 이야기. 그 얘기. 지금 현재 이 관계도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해 나가는 부분이 최근에 뭐 가장 이렇게 삶에서 좀 즐거웠던 일, 뭐 기뻤던 일이 좀 어떤 거냐 이런 걸.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단체 생활이 힘든데 그래도 내가 뭐 군에 오기 전에 그래도 제일 뭐 즐거웠던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이제 좀 떠오르게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담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내담자인데 우울하고 무기력한 내담자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할 때 이 우울과 무기력에서 힘이 생기면서 누구냐면 투사가 일어나요. 상담사한테. 그래서 막 상담사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편이 안 되어주냐. 아니 내가 힘들면 내 편이 되어줘야지. 왜 지금 그러게 공감을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그걸 이해를 못 하느냐. 내가 말하는 걸 이러면서 이제 막 상담자를 질책하고 공격을 하고 투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울한 내담자 혹은 너무 힘이 없는 내담자들은 자기가 이 부모나 심리적 가정에서 분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융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투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분리가 일어나려면 투사라는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투사를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한테 해야 되잖아요. 3살 때 분리개별화 그 과정에서 부모를 첫째는 투사를 해요. 굿 오브젝트 좋은 대상을 갖고 있다가 엄마 나빠. 이게 투사죠. 엄마가 그래서 내가 밥 못 먹잖아. 에이 맛없어. 엄마가 그랬지. 막 이러면서 다 엄마 탓, 아빠 탓. 엄마가 잘못했어. 투사를 하는 거예요. 왜 투사를 하냐 그러면 내 안에 좋은 것만 갖고 있고 나쁜 것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좋은 대상만을 함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부모가 나쁜 거야, 엄마 미워, 마녀야, 이렇게 이제 계속 투사를 해요. 아, 나 엄마랑 안 놀 거야, 저리 가!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요? 이게 받아들여져, 투사가. 그러면 이 배드가, 투사가 일어나야지 배드가 통합이 돼요. 이 굿과 배드의 대상에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통합이 되려면 첫째 이 배드를 투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투사를 부모가 허용을 안 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투사라는 과정이 안 일어나면 나 안에는 뭐만 존재해야 되냐면 좋은 것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쁜 감정들이 일어나면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거 생각하면 이거 자체를 억압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너는 왜 이렇게 징징대냐? 왜 이렇게 툴툴대냐? 왜 이렇게 예민해? 이게 다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투사가 일어날 때 받아줘야 돼요. 맞아. 아, 엄마 그거 몰랐네. 아이고, 엄마가 우리 애그 모르고. 아이고, 엄마가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받아주면은 이 투사를 하면서 나쁜 대상을 내 안에 허용하는 거고, 나쁜 대상이 허용되면은 부정적 감정이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가 수용되어져, 나가. 부정적인 내가. 나쁜 대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수용되어지는데, 대상이 나를 먼저 수용해줘야지 나도 수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투사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경험되어 본 적이 없어. 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바이올런스, 폭력적이고 힘이 세서 막 투사가 일어나면 어때요? 아빠 잘못해서 왜 폭력을 해? 말로 해야지. 이래야 되잖아, 이 투사가. 근데 온감생식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는 힘이 없고, 뭐 일하고. 그럼 어린 가정 속에서 이것이 생략되어 버리면은 말을 못하고 좋은 대상으로만 있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문 걸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 입을 다물면 일어난 일이 우울하잖아요. 현상적으로. 우울하고 적응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가정들이 계속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구조가 있어요. 이런 심리적 구조 안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이제 어떤 기간 안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힘들죠. 동일한 패턴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단체 군에 가면 동일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군들이 많이 수용적이죠. 수용적으로 바뀌어졌고 또 상담관들이 많이 이제 이런 내담자들을 받고 이러니까 수용되어진 경험을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이가 20대라도 수용되어지면 어때요? 그 어린아이의 시적에 이 배들을 투사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투사인데 이게 반항을 해봐요. 왜 선생님 그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걸 공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따위로 상담을 하냐고 막 이러고 어떨 때는 기가 막혀서 아이고 참 기가 차다 하는데 그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격을 하지만 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고, 아, 내가 이제 해도 이 선생님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사를 허용해야 돼. 그래서 홀딩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잡아주면, 아, 내가 몰랐네. 미안하다고. 네가 그랬는데 제가 공감한다고 했는데 그게 더 마음을 다쳤나 보다.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더 생각이 짧았네요. 이렇게 그냥 수용해주면. 그걸 지금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게, 그걸 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참 이거 생각도 자르고, 왜 그러는지, 정말, 내가 참 부족하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또 받아주고, 참, 나도 이런 부분에서 그렇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받아줘요.
그러면은 이 받아지는 경험 속에서 투사가 어렸을 때 박탈되어진 이 투사의 가정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은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번 실험이 성공된 거예요. 되구나, 괜찮네, 이런 게. 그게 이제 이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단 상담에서 실험을 해보잖아요. 잃어버렸던 걸. 근데 이제 내담자들은 상담 시간에 상담사에게 이런 가정을 해보죠. 상담사가 이럴 때는 이 내담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 단계 스텝을 밟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베드가 나오고 있다. 베드가 나와야 돼요. 이거 이제 받아줄 때 나오는 거야, 베드가. 받아줄 때 막 째려보고, 이렇게 돼보고, 째려보고. 그래서 더 째려봐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더 째려봐라. 이러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허용되어지면은 본인이 이게 반항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아, 이 감정이 해도 되구나라는 수용이 되어지면 그 부분의 통합이 이루어져요. 이런 통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뭐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또 그 동료들이 참 이렇게 수용해주고 뭐 어서 해라 이렇게 받아주는 경험은 굉장히 치료적 환경이에요. 이 부분에 그 투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투사가 좀 이루어나면 이제 통합이 되어지면 아휴 그냥 이제 한숨 좀 이제 해도 되구나 이런 이제 사건 이제 안도감이 좀 되어지는 거죠. 안도감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그 가족의 이야기인데 가족의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내담자가 스스로 하도록. 왜냐하면 힘이 생겨야지 내 힘든 과거를 꺼낼 수가 있어요. 꺼내지 못하는 건 내가 꺼내면 다시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거고. 그리고 그것을 꺼냈을 때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슬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마주대하기 어려운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굳이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는 투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상담자가 홀딩해주는 그런 것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우울이라든가 사실은 무기력한 것들이 아까 말했던 투사 과정에서 투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생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우울적 자리, 편집적 자리를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클라인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투사가 허용되어져야 된다. 단 어디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아무 때나 징징대고 투사하면은 그걸 이제 얼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사는 저희가 방어 기제에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보다 더 어린 단계, 자아 도취적 단계에 있는 방어 기제잖아요. 부인, 부정, 내가 안 했어. 왜곡, 막 완전히 거꾸로. 엄마 나 독 탔잖아. 나 놔두고 맛있는 거 먹었지. 그 다음 투사, 엄마가 그런 거지. 이게 다 얼라들이 하는 게 아주 얼라들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발달상 심리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이해를 갖고 전체적으로 내담자를 돕는다면 조금 더 이제 내담자들 한 걸음 통합하는 한 단계를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